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고요. 오늘 주가 5.5% 밀렸습니다. 오늘 이츠전지 쪽의 종목들이 대부분 다 낙폭이 굉장히 컸죠.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도 그렇고, 뭐 LG, 엔솔, 그러니까 대형주들까지 대부분 다 비교적 평소 대비 좀 큰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정신없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우리는 50만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기본으로 보고 있죠. 근데 오늘 생각보다 가격 라인은 또 방어를 해줬습니다.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구간이죠. 이 아래 구간까지 대부분 다 밀고 내려왔는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퓨처엔보다 방어력이 최근에 좋죠. 56만원을 좀 막아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파란 글씨로 댓글에 달아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 종목들을 드립니다. 시장이 어려워요. 이럴 때 내동매매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그냥 매매를 굳이 안 따라 한다 라고 해도 저희랑 시장 같이 보고 또 같이 대응하고 하면 그런 것들, 지금 시기에 나오는 그런 내동매매들이 나중에 정말 그 크리티컬한 데미지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명확하게 이런 변곡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럴 때 요런 구간에서 한 번만 박자를 잘못하면은 이 하락빔을 맞게 됩니다. 요런 것들을 자제하려면은 저희랑 또 시장 같이 한번 보시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또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요? 제가 휴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시장이 제 휴가 기간 동안 이제 딱 요 구간이었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반등, 이런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반등을, 이런 V자 반등을 나오는 걸로 기대하면은 안 된다. 요거까지 설명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없는 동안 계속적으로 그 마이너스 구간들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이제 휴가 복귀하고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이제는 심리전의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오늘은 가격을 가지고 이 심리를 흔드는, 이게 사실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랑 이 홀딩스를 보는 관점이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이게 물론 에코프로를 들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구간을 제대로 안 줬거든요, 사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을 다 태우고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차트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명확하게 탈 수 있는 구간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유입이 된 구간이 이 정도 구간밖에 없어요. 이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안 들어오거든요, 잘. 이런 구간들도 이때도 긴가민가 합니다. 이때는 명확하게 에코프로 같은 그런 기존의 좀 강호 종목들, 강세 종목들이 시장을 그냥 휘몰아칠 때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포스코 그룹주들의 인기가 이렇게 많지 않았죠. 오히려 이전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시절부터 포스코 퓨처엔 뭐 좋은 종목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 분들이 조금은 있긴 했습니다만 홀딩스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홀딩스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는 이런 오버슈팅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홀딩스는 그 기간이 조금 더 짧거나 아니면 가격적으로 조금 더 줄여가지고 조정을 보여준다거나 이럴 확률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 조정이 나오는 시간이나 혹은 가격적으로 두들겨 패는 그런 이 낙폭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얼마나 빠르게 소화가 되느냐, 그거에 그냥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빠르게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낙폭을 줄이고요. 또 시간도 이제 좀 줄어들겠죠. 반등에 대한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결국 이런 식으로 가격을 미는 것도 다 목적은 하나예요. 그냥 이 주가를 움직이는 어떤 메이저 주체든 아니면 개인 쪽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큰 자금을 운용하는
뭐 기관 형태에 가까운 그런 주체들이든 걔네들은 시장 내에서 명확하게 개인 투자자 포지션에 있는 그 물량들하고 심리전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이런 패턴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 다음에 뭐 포스코홀딩스의 뭐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확률은 크지 않고요. 어쨌든 고점 대비 뭐 딱 얘가 지금 중간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가격을 깨도 사실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차트상 이 가격으로 이 영역대로 들어온다라고 해서 뭐 차트가 명확하게 깨지고 주가가 박살이 난다, 이건 테마주가 아니거든요. 에코프로도 그렇지만 이전에 우리가 테마주 형태로 볼 수 없다. 결국에는 다 중대형주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지금 초전도체를 보는 그런 테마주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잘 들어맞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수가 좀 찍히고 있긴 하거든요. 기관 쪽의 매도가 아직까지는 세요. 그리고 하단으로 음봉 한두 개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얘도 아래쪽으로 지지라인이 좀 오려면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음봉을 일단은 한두 개 정도 보여주면서 그냥 50만원 가까이 빠르게 붙이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소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제가 조정에는 두 개가 있다, 대형주들이 특히나 많이 쓰는 이 조정의 패턴에는 두 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기간 조정, 지루하게 만드는 거, 주가 빌빌 기는 거, 가격 조정, 밑으로 냅다 꽂는 거.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를 더 못 버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가격 변화가 없는 거를 더 못 버팁니다. 그리고 가격 변화를 세게 주면은 물타기 같은 거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하죠. 근데 지금은 좀 간망의 포지션이 맞아 보여요. 저는 더 떨어질 낙폭이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요일날 제가 이제 코멘트 드렸던 이 50만원 요 부근으로 주가 라인이 좀 붙어야 조금 더 편하게 어떤 비중 관리나 단가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떨어지라고 고사지 내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기존에 이런 어중간한 자리에 들어와 있는 주주분들한테도 더 좋아요. 지금 자리에서 어중간한 반등 나오잖아요. 이러면 막힙니다. 나중에 이런 식,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을 계속적으로 시도하면 이런 식으로 막히는 흐름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밑에를 그냥 한번 시간 조정과 함께 가격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 구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어차피 매를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를, 이게 지금 매를 뭐 한 대 맞았다 바로 약 바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냥 더 그 때릴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고, 그 다음에 좀 힘이 약해지고 주가가 브레이크가 좀 걸리고, 그 다음에 유의미한 반등의 움직임이 중간에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양봉을 주고 다시 한번 음봉을 주는 그 패턴이 나온다라고 해도 우리가 양봉인가? 이 정도 양봉은 좀 의미가 있는데, 이런 구간들이 올 거란 말이죠. 그때까지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유 있게 어떻게 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높은 가격에 매수가 된 거는 그거는 네, 그냥 안고 가야죠.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손절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하고, 또 만약에 내가 그냥 이런 가격대에 들어가가지고 마이너스 막 5% 정도에 끊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고서 낮은 가격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효율이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비중을 세게 들어갔다 하시면 비중을 점점 줄이다가 주가가 뭐 앞에 구간처럼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을 보여준다거나 할 때, 그럴 때 대응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되는 거, 퓨처엠에서도 제가 똑같이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CPI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 CPI 예상치가 생각보다 높아요. CPI가 오히려 물가지표가 전환이 될 확률을 높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은 이 챌린지가 생각보다 브레이크가 좀 빨리 걸리지 않을까. 근데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해서 반등이 빨리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하락을 멈추고 앞에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이 브레이크는 걸리잖아요. 그쵸? 근데 반등은 빨리 안 나옵니다. 이거 옆으로 빌빌 기는 것만 해도 한 달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 내가 가진 종목이 맨날 양봉 나와야 되고 반등 빨리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이 그 주식에 들어가는 순간 심리전을 못 이깁니다. 어차피 지금 사이클 하나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심리전 구간이 시작되는구나, 이것만 좀 인지하시면, 참고하시면 저는 충분히 버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종목 자체가 테마주도 아닐 뿐더러 재무나 이런 걸로 뭔가 주가에 그 데미지를 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다고 이걸 그냥 마냥 존버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죠.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이 기관 쪽에서 매도 나오는 것들을 쭉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가지고 대응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고, 이런 자리에서 박스 하단 자꾸 들어가 봤자 반등 안 나오죠. 기관 애들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데. 홀딩스는 이 기관 쪽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기관 애들이 매수턴으로 전환이 되는 거를 계속적으로 관찰을 했잖아요. 그쵸? 30만원대일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수익을 잘 보고 그냥 잘 매도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암만 그 포스코홀딩스가 개인 매수의 어떤 그 힘으로 주가를 올렸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찍혀있는 개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인 투자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끼리 합심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립시다, 영차 한다고 주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종투방 같은 데서 단 한 주도 팔지 맙시다, 이런 거 백날 해도 주가 떨어지는 거 못 막아요. 네, 주가 떨어지는 거 못 막고, 지금 공매도 비율을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은 공매도 비중도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안 높아요. 여기에 진짜 주가에 브레이크를 걸 정도로 공매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20%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시달렸던 그런 종목들, 바이오 쪽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20% 막 넘나드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공매도를 치는 어떤 그런 특정 주체다라고 했을 때 굳이 홀딩스 가지고 공매도 칠 생각 잘 안 하죠. 물론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쯤 뭐 해볼 그게 있겠지만,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 종목이에요. 공매도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 반등 나오는 힘 자체가 한번 시장이 투심을 그냥 붙여버리면은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제 뭐 화장품주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막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쇼커버링이라고 봐야죠. 바이오 같은 것도 그냥 쇼커버링이라고 저는 봅니다. 얘네들은 정말 공매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달렸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공매도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저는 그 포스코홀딩스가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차익 실현이에요. 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제 이 주가 하락의 빌미를 다른 쪽에 뭔가 전가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이 투자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나하나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야 되고, 그런 패턴들을 계속으로 지니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냉정한 대응이 안 되죠. 마이너스 나면은 그걸 또 탓할 누군가를 찾게 되고, 내 잘못이 아니죠. 내가 매수를 높게 한 거 그 내 잘못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 자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은 웬만하면 좀 빠르게 버리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 냉정하게 올라갈 때도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뒷구간에 빠지는 구간이 분명히 세게 온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어떤 시야를 좀만 이렇게 기를 수 있으면은 저는 이런 하락 구간이 와도 뒷구간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저는 충분히 이런 종목들도 대응할 수 있다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떨어지는 거를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급하게 대응하지 마세요. 네, 지금은 조급하게 대응하면은 오히려 더 두들겨 맞기 쉬운 포지션이고, 어차피 이번 주는 CPI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시장의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방아쇠 역할을 하고, 이런 이벤트를 기점으로 앞 구간에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면은 이 CPI를 땅 지나고 나서 이때부터의 다시 한번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접근할지 예, 이런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예, 이 정도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이 좀 굉장히 길었네요. 예, 휴가 때 못다한 이야기를 최대한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홀딩스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막 내동매매 같은 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좀 냉정하게 저희랑 같이 시장 보면서 대응해 나가면은 이런 구간들도 좀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